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들어보고 있는데요. 수요일인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오랜만에 좀 반등을 줬더라고요. 어떤 점들이 포인트였을까요? 일단은 사실 국채 금리가 네. 약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에 대한 포인트가 맞춰지기보다는 네. 실적에 보다 더 포인트가 맞춰지게 되면서 많은 이제 주식들이 이 실적이 잘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반응을 보였다. 요게 사실상 포인트가 되게 될 텐데 네. 어쨌거나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가 이번 주에는 상당히 많으니까 네. 그런 부분 관련돼서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먼저 금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 사실 2년 국채 금리가 다시 한 번 더 올랐어요. 그거의 기저를 보게 되면은 역시나 경제 지표 관련돼서 제조업 PMI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 PMI가 6개월 내지 한 3개월 내에 가장 확장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서 네. 그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유로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부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10년 국채 금리가 5%까지 올랐다가 4.8% 초반까지 밀리게 되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그루들에 대한 이제 이 언급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보게 되면은 뭐 비레크머니라든지 그 관련돼서 이제 국채에 관련된 숏을 청산을 했다. 뭐 이런 네. 이제 좋은 이슈가 나왔잖아요. 반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리 커브가 100bp 이상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엇갈리는 시선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5%에 도달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국채가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매수자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은 일단 4.8%까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26일 날 3분기 GDP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네. 아니면 9월 PCE 물가지수라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CME 패드워치 관련돼서 11월달, 12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을 보게 되면은 네. 거의 희박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11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같은 경우에도 한 5% 네.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일단은 금리 인상 관련돼서 우려가 많이 높아졌다가 그것보다는 좀 낮아지기는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시장은 아직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거나 또 등락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략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 비트코인이 또 최근에 잘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도 관련 종목들이 국내 증시에서 좋았는데 아무래도 뭐 연말에 ETF 승인 기대감일까요? 네, 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가 SEC에서 이제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그 전에 이 그린스케일에서 현물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에 재판정을 해달라, 재판결을 해달라라는 이전 이제 이 항소를 걸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SEC가 여기 관련돼서는 추가적으로 항소를 걸지 않았다는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NS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X의 그 관련돼서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네. 게시물이 올라왔었다. 좀 사라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연내 혹은 아니면 내년도 연초까지에 대한 현물 ETF에 대한 승인에 임박해 왔다라는 기대감으로써 상당히 강하게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격에 대한 속성 자체가 사실상 그 전 고점 혹은 아니면은 몇 개월 내에 고점을 뚫게 되면은 주목을 받게 되면서 수급이 더욱더 쏠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더욱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오게 되고 그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나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비트코인 가격이 35,000불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제 종가에는 33,000불 때까지 다시 한번 네. 좀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이 윗꼬리를 다졌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상승 출발을 했다가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뚫고 올라간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관련된 종목들은 역시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유리해지게 되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오늘이라든지 아니면 내일까지 눌리는 현상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서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로서는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올라오고 있는 이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 함께 또 주목을 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GM부터 좀 볼까요? 네, 실적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는데 아쉽죠. 파업이죠, 파업. 네, 때문이죠. 파업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네. 역시나 투자 심리가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업에 대한 통계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 GM 측에서 이 UAW 파업으로 인해서 8억 달러가 누적 손실을 기록을 네.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1.8조 원 정도 되고 있고요. 향후에도 매주 이제 2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러한 파업이 계속적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은 뭐 GM이라든지 아니면 스텔란티스, 포드에게는 좋지 못한 이러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네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이견을 좁히기는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 노동조합 측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임금 인상분과 회사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임금 인상분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지금 테슬라하고 그리고 GM하고 사실상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 훨씬 더 테슬라가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임금까지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 격차가 더욱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네. 과연 테슬라랑 관련돼서 GM이 얼마만큼이나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사실상 많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 국내 업체에서도 비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강도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파업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를 수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 있어서 현기차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잘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관련돼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네. 없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계속적으로 전기차 관련돼서 MS를 어떻게 더욱더 확대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현기차가 후발주자였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뭐 전기차 가격에 관련돼서 더욱더 인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더욱더 올려준다거나 이 부분 자체가 결국은 마진율에 있어서는 좋지 못하는 부분으로 네.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은 주가에 관련돼서는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업체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더욱더 안 좋아질 수밖에 그쵸, 없겠죠.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 실적까지 함께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은 실적이 좋았나 봐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제네럴 일렉트릭 실적 역시나 좋았어요. 예, 좋으면서 한 6%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사업 부문 중에 하나가 이 신재생 사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관련돼서 얼마만큼이나 수주가 늘어났냐. 이 부분 때문에 좀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수주 자체가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의외로 5%밖에 수주가 크게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결국은 신재생 이 관련된 사업 부분이 수주에 대한 부분이 고금리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러한 금리 조달이라든지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 고금리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PF를 일으켜서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그보다도 더욱더 남아야지만 사실상 이것을 할 가치가 있게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지금 페널티가 받쳐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감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언가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큰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고금리 하에서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또 수주에 대한 부분들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빅테크 기업들 알파벳이랑 마이크로소프트도 모두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 시간외에서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구글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둘 다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있어서 한 6% 정도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것이 한 22% 정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네. 결국 그것이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을 악화시키게 되면서 시간의 시장에서 많은 부분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뭐 다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역시나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서 오히려 더 컨센서스보다 잘 나오게 되면서 네. 그런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견인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AI 관련돼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연초에 많은 부분 견인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관련된 이제 디바이스 매출도 상당히 좀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두 가지가 언급이 되면서 시간의 시장에선 반대로 상승폭이 조금 더 나오게 되는 이런 네. 부분을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하나는 빠지고 하나는 오르게 되면서 시장이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제한적이었다라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호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밋밋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뭐 그 전에 미국 시장이 오르면서 끝났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 결국 클라우드에서 엇갈렸다는 점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또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전망들은 좀 어떨까요? 전망치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그래도 이 메모리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될 거다라는 이런 관측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서스케어 하나에서 나온 의견을 보게 되면은 네.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게 됐고 목표 주가를 대부분 다 하향 조정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의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반도체 섹터의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반도체 기업 경영진들이 대체로 신중한 가이던스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시장의 성장이 이제 반도체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공지능의 성장의 기회가 강력하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런 부분 관련돼서 사실 많은 부분 저는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4분기 때부터에 대한 메모리 가격에 대한 인상도 상당히 두 자릿수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소 소수의 의견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됐고요. 주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네. 인텔 같은 경우에도 2% 내외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됐었었고 AMD,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한 1.6%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역시나 이 지수 상승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오늘 추가적으로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전일에 이어서도 반도체 섹터가 오늘도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에서까지 종목들 꼼꼼하게 살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 출발이랑 그다음에 또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출발 자체는 한 0.4% 네. 정도 상승으로 이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제 오랜만에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장 마감 때까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급에 대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걸 추격 매수로서 따라잡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났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부 물량을 좀 줄였다가 네. 다시 한 번 더 눌린다거나 이랬을 때 더
더욱더 물량을 실어가는 이러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두산테스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 반등 구간에서는 확실히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지금 이 스토리적인 측면에서도 되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더욱더 많은 부분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반도체 섹터 관련돼서 더욱더 주목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서 투자의 아이디어가 점차적으로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오사트 기업 중에서 이제 더욱더 외주화가 2024년도에는 더 많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사실상 하나 마이크론이 관련돼서는 가장 최선호주가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 다음 종목으로는 두산 테스나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4분기 실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원래 두산 테스나가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쪽이 이미지 센서 부분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폴더블 관련돼서도 판매량이 많이 증가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돼서 재고 정리가 어느 정도 됐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재고 축적에 대한 시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4분기 때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두산 테스나도 주가가 더욱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상승으로 출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섹터들 가운데 소부장 쪽 또 두산 테스나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미증시 주요 기업들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후에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CEO 멘트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부문 사업별로 매출 살펴보시고 투자 전략 함께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된 모멘텀들 오늘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테마적인 흐름들도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